방향제 제품이 늘기 전 천연 방향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모과. 지나가다 보면 차량마다 한두 덩이씩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노란색의 단단한 열매는 방향의 역할로도 참 좋지만 기관지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에 이로운 열매랍니다. 주로 모과차나 전과로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식용으로 잘 먹지 않아 낯설 수 있는 모과이지만 흔히 모과를 드시는 방법대로 섭취하실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과를 잘못 먹으면 치아가 손상됨은 물론이고 치매나 암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용으로도 쓰이는 모과가 치매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니 과연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모과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영상의 후반부에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알짜배기 비책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과라는 과일이 익숙하신 편인가요? 저는 모과를 먹어본 적은 없고 방향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과를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렇게 식용으로는 낯설 수 있는 모과이지만 모과는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효능이 좋은 과일이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구토와 설사를 다스리고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고 본초강목에서는 가래를 먹게 해주며 주독을 풀어준다 라고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서에 남아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효능으로는 기관지에 좋다는 점이 있을 텐데요. 이는 모과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C와 사포닌, 유기산 등의 성분들 때문입니다. 모과는 칼슘과 칼륨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C와 타닌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또 모과의 풍부한 시트르산은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근육의 피로함을 풀어주어 근육통에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미처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모과의 효능은 이것 외에도 많은 편인데요. 그 효능이 얼마나 확실하면 약용으로까지 쓰이고 있는 모과가 대체 어떤 점 때문에 암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모과를 먹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한 방법으로 모과차, 모과청, 모과주 등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모과의 섭취 방법이 무려 2가지나 있습니다. 먼저 모과청이 있는데요. 모과청은 건강에 좋은 모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친숙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차거나 따뜻한 차로 드시기에도 좋고 새콤달콤하니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기에도 좋죠. 그러나 모과청을 비롯한 청 종류는 섭취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과청은 만들 때 주로 모과와 설탕을 적당한 비율로 배합해 만들게 되는데요. 대체로 모과의 양과 비례한 정도의 설탕이 들어가죠. 모과 1kg에는 설탕 1kg이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청을 하루에 다 먹는 일은 없겠지만 청 종류는 생각보다 1회 섭취량이 제법 많은 편이죠. 카페에서 내어주던 선명한 맛의 과일차, 과일 에이드를 생각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청을 듬뿍 퍼 담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자연스레 설탕의 섭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당류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체중 증가와 비만을 불러오면 물론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당뇨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당뇨는 많은 합병증을 불러오기도 하고 평생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굉장히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당뇨는 뇌경색을 불러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해 뇌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을 높이기도 한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치매를 불러오는 다양한 원인 중 혈관성 치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따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니 당류는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늘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떨어져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관 속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게 되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치주염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 12일 한독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치주염은 치아 상실의 위험은 물론이고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장기간 진행된 공실력이 있는 연구로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염증이 입속에 난 상처를 통해 체내로 침투하게 되어
식도암 및 위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저희 채널의 입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췌장암에 걸렸다. 즉시 검사받으세요. 라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과청에 이어 모과주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모과주는 섭취의 위험보다 모과주를 만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답니다. 모과주를 담기 위해 모과를 손질할 때 모과의 씨와 씨방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모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소량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은 사과 씨에도 소량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사과 씨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과 씨나 모과 씨는 통으로 삼켜졌을 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먹다 사과 씨를 씹어 삼키게 되거나 모과주를 담그기 위해 모과를 손질하다 모과 씨가 함께 다져졌을 경우 독성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모과 씨가 가지고 있는 독성은 세포가 산소를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독성 물질로 정말 높은 수치에 노출되었을 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답니다. 물론 소량의 사과 씨, 모과 씨를 으깨어 먹는다고 해서 당장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습니다. 모과 씨가 가지고 있는 독성인 아미그달린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암세포의 기능을 마비시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항암 효과를 목적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아미그달린은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고 모든 세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모과주를 담글 때는 많은 모과를 한꺼번에 쓰기도 하고 하나의 모과에는 다량의 씨가 들어있으니 모과를 손질하며 씨가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모과에는 타닌 성분이 풍부한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타닌 성분으로 인해 변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타닌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대변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타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타닌이 풍부한 모과차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모과차의 위험한 점들만 듣다 보면 모과차는 먹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모과가 가지고 있는 효능은 고서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듯 모과는 건강에 좋은 식품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모과를 건강하게 잘 먹으려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먼저 모과는 생강과의 좋은 궁합을 보입니다. 생강과 모과 모두 차가운 계절이 오면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해 찾게 되는 과일인데요. 생강과 모과 모두 기침과 소화에 도움을 주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이 가지고 있는 진저롤 성분은 각종 세균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주며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피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돕기도 하죠. 모과와 생강을 같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차로 드시는 건데요. 얇게 편을 뜬 모과와 생강을 잘 건조하여 두었다가 편을 하나씩 넣고 15분에서 20분간 끓여서 그때그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 끓이면 모과가 가지고 있는 향긋한 향이 날아가서 차를 마시는 즐거움이 다소 떨어지니 모과의 향과 건강 둘 다 잡고 싶으시다면 끓이는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고기를 먹은 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기에는 지방 성분이 많아 고기를 먹은 후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그 기름이 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물을 마시더라도 체내에 들어가면 금세 체내 온도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실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과차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육류를 드신 후 모과차를 따뜻하게 드시게 되면 모과의 풍부한 유기산이 혈액순환을 돕고 육류의 풍부한 단백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소화효소의 분비를 도와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준답니다. 또 육류와 모과 모두 칼슘이 풍부해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쓰이고 있는 모과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기관지, 혈액순환, 근육통에마저 효과가 능통한 모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었는데요. 모과를 가장 편하고 익숙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인 청으로 드시는 방법은 당분의 과다한 섭취에 주의해 주셔야 했습니다. 또 소량이지만 청을 담그거나 모과주를 담글 때 독성이 있는 모과 씨를 제거해 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대로 삼키는 것은 건강에 무해하나 씹어서 드시거나 으깨어지면
소량의 독성을 같이 섭취하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모과에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타닌이 풍부해 변비가 있으시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경우에도 과도한 섭취는 피해주세요. 모과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편으로 떠서 건조시킨 후 따뜻하게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모과의 좋은 향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15분 이내로 가볍게 끓여주세요. 과일 가게 망신은 모과가 다 식힌다는 못생긴 모과. 그러나 그에 비할 수 없는 효과는 오랜 과거부터 인정을 받아와 많은 고서에 기록되어 있죠. 근육에 경련이 생겼을 때 모과가 없다면 모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낫는다며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육 경련이 있거나 쥐가 났을 때 우리도 모과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효과가 좋을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릴게요.